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우리가 조작된 탄핵의 핵심 주범을 꼽으라면 단연 실제로 조작을 감행했던 특검의 검사들,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판사들, 정치권의 탄핵 주범들, 수도 없이 빵식이TV에서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왔고 여러분들도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작 실력이 안 돼서인지, 간땡이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차마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쓸 능력이 없었던지, 그래서 대통령을 상대로 조작까지는 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최초의 태블릿 조작을 시도했고, 자신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은덕에 배신으로 등 뒤에 제대로 비수를 꼽은 두 놈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일단 이 두 놈의 특별한 이력과 무슨 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이 두 놈들을 부각을 시켜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은 2017년 3월 27일입니다. 구속영장은 통상적인 영장에 비해서 그 양이 많았습니다. 약 122페이지에 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요상하고 희한한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검찰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소명 자료라고 첨부한 것은요, 특검에서 작성한 증거 목록인데요, 증거의 60% 정도가 어처구니가 없이 신문과 방송 및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그런 찌라시 의혹 수준의 기사들을 A4 용지로 출력한 출력물들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중에 정정 보도하고 내가 그랬어 미안해, 특히 한겨레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찌라시들을 인용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려 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 목록에는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 정동춘이 최순실이 단골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망 있는 정동춘 박사를 마치 동네 태페 마사지 사장처럼 프레임을 싹 씌워갖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려는 한겨레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그대로 공소장에 적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또한 특검이 뇌물죄로 기소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의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과 특검의 구속영장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점, 그리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검찰은 피의자로 바꿔갖고 적었을 뿐, 검찰은 특검 수사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차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피의자고 피의자가 박 대통령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만 바꿔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다 똑같다라는 거야. 당시 박용수 특검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 보따리를 법원에서 풀어놓겠다라고 아가리를 놀려냈죠. 이 역시 증거 목록에는 죄다 언론의 찌다시 보도를 인용했을 뿐,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최서원 측의 변호인단은 이 법정에서 증거의 대부분이 언론 보도라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안종범의 진술과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수첩, 이거 좀 어이가 없죠?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죠.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2권입니다. 2권.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짝퉁.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진짜배기 업무수첩.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업무의 내용을 적어놓은 수첩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짜배기 업무수첩. 즉, 이 안종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특검의 협조용으로 나중에 조작해서 만든 가짜 수첩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법정에 제출된 그 수첩은 진짜 배기가 아니라 가짜 배기. 진짜 배기로 했다면은 정말 박 대통령이 어떤 혐의들에게 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건 쏙 빼고 특검의
조작된 수첩을 안종범이가 싹싹 만들어갖고 갖다 바친 거야. 아무튼 당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의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휴지 조각처럼 취급한 반면에 안종범의 가짜 수첩은 금지 오겹처럼 중요하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주임검사 한웅재 따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 김수남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은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나이는 김수남이 1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40을 앞두고도 장가를 가지 않아서 검사들 사이에서 총각검사 1호와 2호로 불렸고, 나이가 1살 많은 김수남이 1호로 통했고, 이 두 사람은 그만큼 돈독한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총장 김수남과 최초 폭로자인 사기꾼 고영태와 관련된 놀라운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구치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는 검사들이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는 데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남 총장이 저를 미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영태가 2015년 무렵에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검사를 검찰총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고영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새 배수로 추천이 되었는데 김수남 대검 차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대검 차장은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다음 장관까지 할 사람입니다. 그 분이 검찰총장이 되게끔 회장, 그러니까 최서원 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태의 요청에 저는, 그러니까 최서원 씨는 나는 검찰 조직을 잘 모른다. 내가 모르는 분야이므로 도와주기 어렵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김수남 검사 집안 간의 불편한 관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런 내색은 않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영태가 그렇다면 회장님이 제발 방해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운동선수 사기꾼놈 고영태 놈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심장부, 정치권, 경찰청장, 검찰총장 임명권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당시 최서원 씨의 비선에서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셌으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무튼 고영태가 최서원에게 검찰총장 인사를 부탁한 2015년 8월에서 9월경은 김진태, 우리 국회의원 우파 진영의 그 부분 아니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었고요. 그 당시 검찰총장 물망에 오른 검사가 바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을 비롯해서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고검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김수남은 당시 1순위 후보에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에 장담하기가 어려웠고,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 시절에 김수남의 부친인 김기택 씨는 영남대 총장이었고요. 그러나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수남의 아버지 김기택 씨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고 외곽 조직에서 이명박 대표를 돕는 대표직까지 맡았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때 대통령께서 떨어졌잖아요. 이명박 졌죠.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사이가. 이런 악연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동기들에 비해서 고검장 승진이 늦어졌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김수남이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의 박 대통령과의 악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께서 2015년 10월 30일 이 김수남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임명이 돼버린 거야. 이게 화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놈이 뒤통수를 때려박고 태블릿 조작하고 박 대통령을 그냥 조작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 김수남이 지따까리 이영렬을 데리고. 아무튼 자기 역할을 다한 김수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후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한동안 해외로 나갔다가 도망갔겠지. 잠잠할 때까지. 2026년도에 귀국을 한 후에 그 유명한 법무법인, 대한민국 최고의 그 로펌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거의 꽁으로 돈을 아가리에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뭐 돈이 뭐 몇십억씩 막 들어오고 온다는 게 이 태평양 고문 아닙니까? 그냥 일개 변호사 생각하면 안 돼요. 태평양은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딱 이게 누가 해준 거야? 박 대통령이 해준 건데 이 은덕을 뒤통수에 비수로 꼽아 이 새끼. 또 이 김수남의 따까리 격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 비서실장이 누구였어요? 이 문재인의 따까리로 일했던 그런 작자가 이영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특수본 조작했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또 문재인에게 얼마나 비벼댔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이 됐었지만 검찰총장 될 뻔했어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거절당했어. 문재인이 아니야, 너 사표 못 받아줘, 더 해라, 우리는 안면 몰수야, 살인을 저지러도 하면 돼, 내가 하라면 하면 돼. 그래서 거절당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이가 안돼 더 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등 좌천이 됐는데 말이 좌천이지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놈은 지검장으로 한 거예요. 차장검사니까. 부산고검에 지검장으로 한 거예요. 거의 뭐 동급이야. 그런데 이놈도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박 대통령의 재심 청구에 요 놈을 제 앞에다가 문재인하고 같이 앞에다 놓고 작두로 모가지를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로 재직하던 이 이영렬 1997년에 북한을 2차례나 방문했는데요. 뭔 놈의 검사가 북한을 이리 자주 들락날락거립니까? 실제로 현직 검사가 방북하는 일은 해방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영렬이 검사 직책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유는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경수로 착공을 위한 실무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라는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뭐 했어? 북한에 가서. 이 이영렬 이자는요. 1997년 4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함경남도 심포초대소에서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9일 사이에는 평안북도 묘향산 자락의 향산 호텔에서 이제 뭐 호요식으로 술 처먹고 했겠지. 투숙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자가 왜 북한에 왔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측에서 이영렬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검사는 왜 여기까지 기어왔어?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 이에 이영렬이 협상의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답을 하니까 북측에서 그런 일은 변호사 새끼 하는 거 아니가서? 네가 왜 왔냐고? 이건 제가 좀 약간 과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변호사가 해야지 네가 왜 와? 검사놈이 여기 왜 끼워왔냐고?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영렬은 북한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헌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공범이라고 적시했던 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본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 따까리인 이영렬은 대통령 사건을 무슨 이유로 위법 및 부당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언젠가는 필요 없고 조만간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 전에 탄핵 관련 재심 청구를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힘을 보태줄 것 같으니까 이걸 탄력을 받아서 탄핵 관련 재심 청구 때 반드시 이 작자들을 우선적으로 문재인하고 같이 패키지로 집어넣어서 단도대에다가 모가지를 그것만이 역사의 법정에서 서야 하는 우리 세대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적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